오늘의 사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사람 수리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이제 2년 정도 됐고 현재 나이는 25살입니다. 평생을 미얀마에서 나고 자랐던 제가 왜 한국에서 살게 되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습니다. 젊은 제 엄마는 아빠가 저 멀리 하늘나라로 출장을 가 있다고만 했었어요. 어린 시절 왜 나는 아빠가 없을까, 왜 아빠는 일찍 죽었을까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주는 사랑이 컸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외가 쪽이 돈이 조금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외가 쪽 할머니들이 저를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계속 아빠에 대해 물어보기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8살이 됐을 무렵 저는 제 외모가 다르단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 저는 북방계 쪽 외모였기 때문이죠.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조금 다르단 것을 알았지만 어렸을 적이라 다들 친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2차 성장이 오게 됐습니다. 저는 키도 165나 되었고 날씬해졌으며 얼굴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예쁘장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 무렵 아이들이 그렇지요. 저는 학교 또래 아이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외모가 다른 게 한몫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다 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시절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K-팝이 유행했기 때문에 다 같이 K-팝 이야기를 하면서 연예인 사진을 모으고 놀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리, 너 한국인처럼 생겼어. 그렇지 않아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을 했고 친구들은 그런 것 같다며 동의를 하는 분위기였죠. 그때 당시엔 칭찬인가 애매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친구의 표정만 빼고요. 그 친구는 그 말이 나오자 앵난 잘 모르겠는데 라며 표정이 싸늘해졌었거든요. 그 후로 그 여자아이는 저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점점 친구들이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중학생 사춘기 나이대의 소외감 무리에 속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은 어린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정도쯤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 지내게 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에게 가해지는 소외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저를 너무나 싫어해서 제가 혼자 공부를 하고 있으면 무리를 지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너가 예쁜 줄 알지. 너 그 정도 아니야 라면서요. 저는 이렇게까지 된 관계를 풀고 싶어졌습니다. 그 여자아이와 저는 독대를 하게 됐고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싫으냐고요. 그 친구는 제 외모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팝을 좋아했던 그녀는 저의 한국스러운 외모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하였죠. 너 암만 한국스럽게 생겨서 애들이 너 좋아해주고 따르는데. 그래봤자 너 미얀마 사람이야. 너는 한국인이 될 수 없어요. 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는 거요. 저는 그날 엉엉 울면서 집을 갔습니다. 그날처럼 많이 울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울면서 들어오자 조부모님과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 수모를 말하면 엄마가 슬퍼하실까봐 저는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는 그러지 말고 말을 해보라 했고 저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외조 부모님과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봤죠. 그리고 그들은 따로 이야기를 하더니 엄마가 저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렸던 엄마는 돌려서 말을 하지 못했고 직설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 수리 너는 한국 혼혈이야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빠와는 젊은 시절 불같은 사랑을 해서 저를 가지게 됐다고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 둘 다 너무 어렵기에 제가 1살도 되지 않았을 적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고 아빠는 한국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왜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미안해. 아빠의 얘기가 상처가 될까봐 말하지 못했어.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1살이 되던 해가 날섰고 3년 정도 양육비를 매달 보내주다
한국에서 그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빠 쪽에서는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서 키우고 싶어 했지만 외조 부모님도 미얀마에서 경제적 능력이 좋으셨고 엄마도 그건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소리야, 그때 엄마 나이가 23살이었어 하면서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해서 아빠에게 저를 보여주기도 싫었답니다. 복수심이에요. 엄마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흘러버린 것을요. 어차피 제가 5살이 되기 전 돌아가셨기에 아빠의 추억은 있었다 해도 기억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저는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아빠가 한국인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를 3주가량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라고 했거든요. 쉬면서 저는 제 마음의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는 이제라도 자신의 철없음을 용서받고 싶다고 아빠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영상통화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인상이 좋으셨고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엄마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연락이 됐다며 울으셨죠. 저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 아빠의 삶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주 쉬고 다시 돌아간 학교. 저는 그 3주 동안 달라졌습니다. 강인해졌다거나 해야 할까요? 교실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애들아, 3주일 동안 나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 내가 아빠가 없는 것은 아는 애들은 알지. 사실은 내 아빠가 한국인이래. 난 한국 혼혈이고. 그래서 너네와 외모가 달랐던 것이야. 이제 나는 내 정체성을 찾았고 너네 괴롭힘에 그저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거리를 두던 친구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학교 내에서 저의 입지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여자아이들 할 것 없이 저와 친해지려고 했어요. 그러자 저를 괴롭히던 그 여자아이도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애가 말을 걸 때 딱 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한국인이야. 이제 더 괴롭힐 이유가 뭔데 만들어 와야 할 거야. 그러자 그 여자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뛰쳐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편안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 이유는요.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티켓으로 한국으로 왔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인생에 다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제 삶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술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혼혈이라는 소리 들었을 때 놀라셨겠어요. 한국에서 즐거운 삶 이어나가세요. 이상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